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 영역 중 5장 장기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 기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일반 손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것으로 구분을 하고요. 장기 손해보험은 장기간 보험을 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위험 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장기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것은 기간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 손해보험은 통상 보험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보장받고 싶은 경우에는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을 말하고 매년 재가입하거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 보장의 비중이 큰 보장성 보험과 저축 기능의 비중이 큰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질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보험 기간에 제한이 없이 100세 보험까지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성, 만기금이 나중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금을 많이 받는 걸 저축성이라고 하는데, 단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의 상품만 존재하기 때문에 15년 이내로 짧게 하는 경우에는 저축성도 가능하고 15년이 넘어간다라면 100세까지 보장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가끔씩 보시면 이런 속지 말고 다시 보자 헷갈리는 부분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나 매년 자동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틀린 부분이죠. 보험기간은 3년 이상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위에서 보셨듯이 저축성 보험은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장성 보험은 보험 기간이 80세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셨듯이 보장성 보험은 보험의 기간이 제한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기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특별 계정에 의한 운영. 이게 장기 손해보험의 큰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한다. 저축이라는 것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금이 많은 것. 즉, 그리고 또한 적립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눠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저축, 적립이 되는 재원이 되는 이 저축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학습에 보시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은 지금 우리 앞전에 배우신 개인연금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기금이 재원이 돼서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이라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장기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보정성과 저축성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축보험료라는 것이 특별 계정이라고 해서 꼭 보관을 하게끔 되는 특별 계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 만기금이 있는 것들이 특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풍선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1년짜리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는 특별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특별 계정이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장기 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 계정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겠죠. 특별 계정이라는 것은 위험보험료가 아닌 저축, 적립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가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의 큰 특징에는 보장성과 그리고 저축성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저축성이 되는 적립금은 나중에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금이 없기 때문에 만기금이란 존재가 없지만, 장기 손해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했으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만기환급금이 지급이 되는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축보험료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납부했을 경우에 장기손해보험에서도 환급금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가번에 보시면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나가는 것을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적립보험료의 재원, 이 적립보험료를 다른 말로 저축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상품별 적용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환급금이라는 부분을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만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었다라고 나오죠. 소멸되었으면 만기까지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기환급금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까지 유지돼서 만기가 되었을 때만 나가는 거지 그 전에 소멸되거나 해지했을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보험 차익, 즉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우리 은행의 상품도 장기간 납부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듯이 보험회사 상품도 10년 이상, 이것도 10년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심화학습해 보겠습니다. 만기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상품이라면 만기환급금이 고정돼서 나가겠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은 대부분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 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의 예상 만기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80% 이상의 보험금이 나갔다라면 거의 소멸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기금을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만기 전에 대부분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라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은 지급이 안 되고요. 계약 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계약 후 5년이 아니고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틀린 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기환급금은 만기까지 계약이 유지됐을 때, 해지환급금은 만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도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 혹은 고객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무 때나 해지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흔히 미납해지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미납했을 때도 보험료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알릴 의무라는 고지의 의무 및 통지 의무, 고객이 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4번에는 자동보건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징이 이 자동보건제도라고 합니다. 자동보건제도라는 것은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자동으로 원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건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험 기간 중에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가입 시 가입 금액을 그대로 보건해 준다는 걸 말 그대로 자동 보건제도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이 장기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만 자동 보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1년짜리 소멸성 화재보험에는 이 자동 보건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요. 한 번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시 80% 미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만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 가입 금액에 공제가 없으며 잔여 기간 동안 입은 사고 전에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게 되는 거고 일부 제외하는 거 아니고 똑같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3번 화재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자동보건제도가 없다. 이 자동보건제도는 장기 손해보험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봐주시면서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동보건제도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90% 미만은 이거는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0%를 기준으로 80% 미만의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주는 건 아니지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80% 미만 원상복구가 가능했을 때만 자동보건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5번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중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납입 방법은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설계사를 통한 직접 납입, 신용카드라든지 지로납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납입 주기 또한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매달 혹은 2개월 납, 3개월 납, 6개월 납으로 선택적으로 고객이 선택하셔서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심화학습에 보시면 선납 할인 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장기 손해보험은 보통 통상은 매달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가 원칙이지만 장기 손해보험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유독 이 숫자를 바꿔서 나오는데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예정 이율이라는 거로 할인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숫자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납입 응답일 기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선납 할인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개월이 아니고 그렇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선납 할인이 가능합니다. 6번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우리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라는 독촉장을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납입 최고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최고라는 것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장이라는 게 날라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법에서는 보험료를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앞서 미납 해지하기 전에 최고, 독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보험회사는 꼭 고객님한테 통보를 하고선 미납 해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4번에 보시면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것은 2회 이후 보험료. 순간 2회라고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달 가입하고 그 다음 달을 2회차라고 하죠. 그래서 그 2회차 이후로 보험료가 납입길이 속한 달에 날부터 납입길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을 우리가 흔히 보험료 납부는 2달 안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2달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꼭 요 다음 달이 빠지고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달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독촉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이나 전화, 문서 등을 통해서 언제까지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납입 최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납입 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고객님께서는 납부를 하셔야지만 되고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독촉하는 기간까지 납부가 안 되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납입 최고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5번,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독촉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최고라는 납입길에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안 하셨을 경우 납입 최고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전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 최고라는 거는 없다. 이런 개념은 없고 장기 손해보험에만 있는 제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납입길이 속한 달의 말일은 한 달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달 보험료가 납부가 안 되셨으면 그 다음 달 말일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죠? 다음 달 말일. 납입길이 속한 달의 말일은 틀린 용어다라고 봐주시고, 두 번째,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일부만 제한하면 안 되죠. 납입 최고 기간 동안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났을 때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납입길에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가 안 되시면 우리가 보험 미납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효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고객님 이번 달 보험료 납부 안 하셨으니까 해지하고 다시 드세요가 아니고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부활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게끔 돼 있는데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로부터 3년이라는 걸 또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3년 이내에 계약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만, 즉 계약이 아직은 실효되어서 있는 경우에만 부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활 시기까지 연체 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달 실효되고 첫 달 같은 경우는 승인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나오면 또 틀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부활도 가능한 달이 있거든요. 4번에 보시면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라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지 의무가 시행되고요. 5번에 보시면 부활 후 회사의 책임에 계시는 약관에 정한 시점, 부활 승인 시점이라고 또 나오면 틀리거든요. 왜 약관에 정한 시점이면 안보험 같은 경우, 질병보험에서 안보험 같은 경우는 부활을 하더라도 90일이라는 대기 기간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약관에 정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부활이 가능하다. 맞고요. 2번,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연체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도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3번에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 꼭 고지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봐주시고요. 4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에 계시는 약관에 정한 시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약 부활 시 고지 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 시 내용으로 가름한다라고 돼 있으면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답이 됐지만 보기 3번처럼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동일하게 꼭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계약자가 부활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승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달도 있고 승인이 제외되는 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글자는 조금 틀린 답이 될 수 있고요.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연체 보험료와 함께 연체 이자라는 부분도 꼭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8번 보험계약의 대출제도라고 해서요.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고 보험기간이 1년짜리, 저축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출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과 저축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 대출이라는 게 가능한데 해지환급금,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해지환급금이라는 부분을 자주 나오는데요. 만기 때 아무리 만기환급금을 많이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은 아니고 해지환급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고 이 약관대출이라는 것은 모든 보험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단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적립금이 있는, 즉 해지환급금이 있는 제도에서만 대출제도가 있고 3번 만기환급금 지급 시 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 빼고선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4번 보험기간이 만료됐다. 약관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 대출기간도 함께 만료되기 때문에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손해보험에는 없죠. 이 보험대출제도라는 건 장기손해보험만 있는 거고요. 2번 대출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시점까지이다. 예, 맞습니다. 연장은 불가능하고요. 3번 상품에 따라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대출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소멸성 보험은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번에는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만기환급금이 아니고 해지환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위의 문제처럼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틀린 부분이 되겠죠. 만기환급금이 아니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출이 끝나면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죠. 보험대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9번은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번의 청약 철회라는 것은 고객의 변심을 말합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가도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하면은 3영업일 안에는 무조건 이미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 3번을 보시면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철회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우리가 사고를 안 거를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철회는 안 하겠죠. 몰랐으니까 사고가 발생한 걸 몰랐으니까 철회를 하겠죠. 그래서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요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 난 줄 알았으면 청약 철회 안 했을 테니까. 요것도 가끔씩 이제 자주 나오는 문구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의 계약 취소라는 것은 청약 철회는 고객의 변심, 계약 취소는 보험회사가 뭔가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3대 기본 지키기를 미준수한 경우, 보험회사가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취소 사유가 되는지 3가지 사유를 볼 건데요.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한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꼭 지켜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은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은 계약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앞자만 따서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청, 약. 세트로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는 자필 서명, 청은 청약서 부본 전달, 약은 약관 전달 또는 설명의 의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대 기본 지키기니까 3개월 기억해 주시고요. 심화학습에 보시면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즉 고객이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괄호에 보시면 사고 나면 우리가 고객이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보험료 납부한 거, 적립금이라는 만기금 반환자가 들어가면 고객의 입장이거든요. 이 고객이 행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하지만 보험회사는 고객보다 불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내세요라는 보험료 청구권만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2년, 고객의 권리는 3년까지 된다. 요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별표 쳐져 있죠? 자주 나오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청구권 소멸시효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하나는 보험료 반환, 내가 낸 돈 반환, 고객의 입장이니까 3년입니다. 보험료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할 수 있는 거 2년이고요. 보험금 청구권, 고객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 났으니까 청구하는 거, 고객의 입장은 3년이고요. 적립금 반환 청구권, 적립되어 있는 만기금 반환, 돌려달라는 것도 고객의 입장이죠. 그래서 고객은 3년. 그래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른 것은 2번 보험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험료는 지금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공통 부분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보험료인데요. 보험료의 구성, 우리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회사에 매달 보험료 납부하시죠? 그 보험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순보험료라는 것은 위험보험료와 저축으로, 3번의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는 제 친한 친구,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영순이 제 친한 친구 이름 영순이로 기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영순이 아부지를 기억해 볼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 보험료, 영업보험료를 영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보자가 없지?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이 아버지, 그래서 앞자만 따서 영순이 아버지로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부가보험료는, 영순이 아버지 부가보험료는 또 3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 보험료의 구성은 영순이 아버지 성함, 신, 유, 수시로 기억을 할 거고요. 안타깝게도 제 친구 영순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저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 위에 계신다라고 해서 보험료의 구성을 한번 기억을 해볼 거예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신계약비라는 것은 우리 설계사분들의 수당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신계약비, 유지비는 점포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수금비는 수금과 관련되는 비용을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순보험료는 저축과 위험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보험료의 구성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 거예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영순이 아버지. 그 중에서 순보험료는 위험과 저축, 저축과 위험 순서 바뀌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위험보험료라는 이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거. 우리 사고 나면 보험금 청구할 거죠. 보험회사는 이 위험보험료에서 빼서 지급을 할 거고요. 이번에 저축보험료라는 것은 해지환급금 혹은 만기환급금에 재원이 되는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축.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계약비는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말 그대로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로 사용되고 계속 주는 건 아니에요. 신계약 한 건 따오면 초년도, 즉 1년치에 대해서만 수당 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1년 지나면 안 주나요? 그렇진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수금비라는 항목화해서 나가는데요. 수금비는 계속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재경비로 사용되는 거고 유지비는 점포,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돈.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도는 돈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막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것은 영화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계약비와 유지비와 수금비로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의 보험료는 이 순보험료로 쓰여지는데 저축이라는 거와 사고 발생했을 때 나가는 위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앞전에서 배운 것처럼 이 적립금에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료라고 해서 특별 계좌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료,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의 구성을 다 외워주시면 좋지만 제 친구 아까 영순이 아버지 성함이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신유수씨.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험료 계산의 3요소. 아까 보험료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영순이 아버지 신요수라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 보험료라는 것은 3가지 요소가 반영되는데 예정 위험률과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이라는 게 반영돼서 보험료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오답을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용어가 글씨가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래서 여기 말풍선에 보시면 예정 이익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 볼지, 얼마 이익 볼지, 얼마 손해 볼지를 놓고선 보험료를 반영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보험료 계산의 3요소 중에서는 위험률차 손익이라는 부분이 종종 문제로 나오는데요.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같은 용어가 반복되면 같은 용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률차 손익이라는 것은 위험률자가 들어가 있는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를 위험률차 손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그 용어가 그 용어 같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예정 이익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정 위험률과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로 존재하고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책임준비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임준비금은 자주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임 준비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 이행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말 그대로 책임 적립금, 준비금을 말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통 약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1번에 보시면 보험계약 성립이라고 해서요. 1번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저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가입하는 조건을 말하죠. 보험회사가 인수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마냥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은 청약 요청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고 2번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고객의 요청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다라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승낙의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돈을 받아야지만 보상이 되겠지요. 보험료를 받고 승낙 시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거절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약하기 전 알릴 의무를 다른 말로는 고지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꼭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건 건물의 구조라든지 주소, 소재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꼭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지만 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다라면 꼭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지와 통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잘못이죠.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계약하기 전에 알리는 사항을 고지의 의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알리는 사항을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화재보험이겠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을 경우 당연히 알려주셔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을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 리모델링 했을 때도 꼭 알려주셔야지만 되고 4번의 보험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놨을 때 휴업이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도 꼭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는 화재보험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의 무효라는 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무효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난 다음에 보험 가입하는 건 보험회사가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이 경우를 무효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피보험자 몰래 계약자가 가입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세 번째는 만 15세 미만자 또한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데요.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는 약자라고 하죠. 저희가 이 약자는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망담보를 가입을 못하게끔 돼 있고 다만 심신박약자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심신박약자가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단체보험을 가입하거나 의사 능력이 있다라면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거나 아까 몇 세라고 했죠? 그렇죠.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미달되었을 경우 혹은 초과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에 계약 내용을 변경 중간에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 종목이나 보험 기간 혹은 일정 사항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심화학습에 보시면 계약 내용 변경 사항으로는 보험 종목, 보험 기간, 고객의 승인하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말고 다시 보자에 보시면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계약자 변경도 보험회사의 승인을 거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6번 회사의 보장의 개시. 보장의 개시는 책임지고 물어주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인수해준다는 승낙이 있으면 바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즉 보험료를 받아야지만 보험회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책임의 개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보험금, 사고 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환급금의 지급, 해지 환급금, 만기 환급금, 중도 환급금 여러 가지 환급금이 지급 발생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고객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환급금을 무조건 돌려주게끔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중도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고객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에게 혹은 보험 수익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만기 환급금, 해지 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7일 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지급 청구일까지 기간 중 1년 이내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기금을 타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 이내에 오셨다라면 평균 공시율의 50%를 요것도 가끔씩 예정이율이라고 오답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1년을 초과하셔서 오셨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1%, 2년째 오시든 3년째 오시든 무조건 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고 나번에 보시면 보험금 사고 나면 우리 보험금 청구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신체손해보험이라는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청구서를 접수할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배우시는 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보험금은 이렇게 빨리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상과 재산손해, 화재보험은 7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다는 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자 등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모든 환급금은 3영업일 안에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해지 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 다음 날로부터 지급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인지 1년 초과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1년 이내에는 예정이율이라고 오답으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예정이율이 아니고 평균 공시이율의 50%를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중도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 만기일까지는 여기 나와 있죠. 평균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고 4번 만기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 기간 중 1년이 초과되면 무조건 1%.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초과라고 나와서 1%로 나오면 무조건 맞는 보기예요. 이게 2년 초과 2%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초과 1%로 되어 있다라면 1년 이내만 기억할 거예요. 1년 이내에는 예정이율이 아니고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평균 공시율의 50%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한다라고 봐주시고요. 8번의 가지급 보험금이라는 것은 상해보험을 드시든 상해나 질병보험을 드시든 배상책임이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을 드시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바로바로 못 줬을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가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금은 지급 보험금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모든 가지급금은 50% 기억하면 되거든요. 50%의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화재뿐만이 아니라 상해나 질병도 여기 5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급금.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손해보험의 주요 상품 내용,
장기화재보험. 장기라는 것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을 말하고 아까 앞전에 일반화재보험이라는 화재보험을 배웠지만 이 부분도 동일하게 보상이 나가는데요. 화재보험에는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물건은 순수한 주택을 말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순수주택을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병용물건이라는 것은 순수주택은 아니지만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딱 두 가지, 피아노, 교습소와 조산원, 치료소 중에서는 조산원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 당구장 표시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혹은 기숙사 이런 것들은 주택물건이 아니므로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화재보험은 주택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물건들을 다 일반화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가라든지 사무실 그리고 위에서 보신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반화재 보험으로 구분을 되고요. 공장 물건이라는 것은 공장으로 쓰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는 광업소, 발전소와 같은 작업하는 곳들을 공장화재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은 타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은 꼭 증권에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금속이나 귀중품, 원고나 설계서 같은 거, 그리고 실외에 쌓아둔 동산, 옥에 쌓아둔 동산은 타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증권에 기재하는 물건으로 구분되고요. 인수 제한 물건이라는 것은 인수를 제한,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모든 보험회사가 인수를 안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답으로 나오거든요. 인수 제한 물건은 법에서 정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건물 몇몇 가지는 모든 보험회사가 인수 제한, 안 받아주는 물건이다. 유독 이게 답으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 목적물에 입은 화재 당연히 보상되고요. 벼락이라는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직접 손해와 소방 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피난 손해라는 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전용 주택인 경우, 주택화재 보험에서는 폭발과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화재보험, 장기손해보험을 들어도 이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데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절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 도난보험이라는 특별약관이 있지만 화재로 인한 도난은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보험 목적물의 발효, 자연적인 발열 혹은 자연 발화도 제외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과 파열은 전용 주택, 주택에서만 보상이 되지 일반 화재와 공장 화재에서는 제외되고요. 그래서 적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화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여 분실한 물품, 분실은 모든 보험에서 보상이 안 나간다고 했죠. 두 번째,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화재도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3번, 전용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과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예, 맞습니다. 주택만 폭발, 파열. 일반 화재와 공장 화재는 보상이 안 되고 4번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앞전의 내용과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종합보험이라는 거, 장기라는 거와 일반 화재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장기는 보험 기간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약관이라는 보상하지 않는 담보를 추가해 주는 걸 특별약관이라고 하죠. 특별약관에서는 도난 손해를 담보한다.
예, 화재로 인한 도난은 보상이 안 나가지만 특별약관으로 도난 손해를 가입했을 경우는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도 보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화재보험에 있어서 고의와 중대한 과실은 보상이 안 됩니다. 3번 장기 화재보험의 인수제한. 인수제한은 모든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는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인수제한 물건은 장기 종합보험의 보험 목적에서도 제외된다. 맞습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는 인수제한은 장기 종합보험이라고 가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4번 건물을 계속해서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보상하지 않는다 맞죠. 72시간 이상 동안 비워둔 거는 보상이 안 나가고 72시간 이내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